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008명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1,973명, 해외 유입이 35명입니다. 수도권에서 1,532명, 비수도권에서 441명이 나오면서 수도권 발생 비율 77.6%입니다. 사망자는 3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 모두 2,389명, 위중증 환자는 16명이 줄면서 누적 332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위중증 환자가 많이 줄었고요. 신규 확진자는 2,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오늘 지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지표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 우선 나쁜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외국 유입을 감안하더라도 55명이나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2주 전에 비해서는 무려 거의 3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1주 전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120명 가까이 증가했으니까 4차 유행의 피크를 찍고 내려오기는 하지만은 다시 끝단이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양상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위중증 환자가 지난 9일의 통째를 놓고 볼 때 단지 하루 그제만 10명 정도로 증가가 되고 나머지 9일 통째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4차 유행 그 어느 구간에서도 통째로 8일이면 8일, 9일이면 9일 동안 이렇게 중환자가 감소한 예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통째로 9일 정도 동안에 계속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직은 다소 이릅니다만은 백신 접종과 다소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점은 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다음 주가 긴 휴가 기간이니까 그 다음 주까지 보게 되면은 확실히 어떤 경향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백신의 효과가 감지는 되고 있다, 미약하나마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오늘은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0.85%. 그러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다소 나쁜 지표,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다. 다소 좋은 지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줄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차 접종자 비율이 69%로 나타났는데 자세한 접종 현황 좀 짚어주실까요, 백신? 네, 어제도 74만 명이 전체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요. 1차는 42만 8천 명, 2차는 31만 2천 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 누적은 3,541만 4천여 명으로 방금 최지연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인구의 69.0%가 접종을 했습니다. 오늘 중이면은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방역 당국이 약속했던 추석 연휴 전에 전 국민 중에서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비율이 70% 이상 넘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도 이제 계속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누적 2,148만 9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41.8%가 이제 2번 이상 접종을 해서 접종 완료자 비율을 올렸습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자녀 백신으로 알람이 떴을 때 폐기되는 백신의 양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차 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자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역 속도가 방역 당국이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 특보에서 제한한 걸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자녀 백신으로 2차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간격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던 1차와 2차의 간격을 줄이는 방안을 오늘 자녀 백신을 신청해서 2차를 접종하시는 분들부터 해당되도록 지금 조치를 취했는데요. 일단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제약회사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3주로 다시 줄었습니다. 6주에서 3주로 줄었고요. 모더나도 4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원래 상반기에 백신 접종하셨던 분들은 12주였어요. 네. 그러다가 좀 더 유연하게 8주에서 12주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1차와 2차 간격을 조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4주에서 12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1차 접종을 하신 다음에 4주가 지났다면 오늘부터 잔여 백신 신청을 하셔서 빠른 속도로 접종 완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맞으신 분들은 교차 접종 대상자 아닙니까? 2차는 화이자나 모더나로도 선택할 수 이제 있는 건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5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하신 분들은 2차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만 5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에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49세 이하의 경우에는 2차는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지금 예약을 진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이 헷갈릴 부분은 없을까요? 개인이 헷갈릴 예.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단 화이자나 모더나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를 접종하고 애초에 2차 접종이 어떻게 할지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교차 접종이 아니라 잔여 백신을 이용하더라도 예약 일자는 당길 수 있지만은 백신의 종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맞으신 예. 분들은 화이자, 모더나 맞으신 분들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네. 50대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49세 이하는 화이자로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슨 백신을 접종하시는데 상관없이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무슨 백신을 접종하셨든지 상관없이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4주가 경과하신 분들은 2차 백신 접종을 잔여 백신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다시 2차 백신 접종에서는 1차 백신 접종을 하시고 나서 국비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백신의 내용은 바뀌지 않지만은 시간은 다 맞춰서 백신 접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1차 백신 접종은 종류에 상관없이 4주만 지나면 잔여 백신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그 방송 보시면서 잔여 백신 확인하셨다가 2차 접종 예약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TBS 직원들 중에서도 오늘 바로 2차 접종 예약해서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난 다음에 4주가 지난 분들 중에는 실제로 잔여 백신 예약해서 백신을 맞기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저는 1차 접종이든 2차 접종이든 잔여 백신을 이용해서 접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달이 되면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좀 자유롭게 생활하시고 싶은 분들은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이라도 백신 접종 하시면 추석 연휴 끝나고 한 1, 2주가 지나면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3주, 4주가 되어서 2차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달 안에 2차 접종과 관련 2차 접종 완료자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다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부가 백신 물량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이제 화이자는 3주에서 6주, 그리고 모더나는 4주에서 6주,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주에서 12주 사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차 접종하고 나서 2차 접종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잔여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거 당장 오늘부터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제 방금 물어본 답에 답을 하자면은 실제로 백신 공급에 충분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백신도 많이 있고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물량이 충분하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도 이미 들어와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앞으로 들어올 물량도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하는데 전혀 물량 문제는 없으리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이렇게 접종 간격을 당겨서 예. 2차 접종 완료자의 비율을 빠른 속도로 늘려보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접종 간격이 당겨지니까 그런데요, 교수님, 일부에서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 접종 간격이 당겨지면 백신의 효과나 이런 게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임상이 될 때 1차와 2차를 3주, 모더나는 4주,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12주 이러면 이제 효과가 좋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임상 시험을 할 때는 주로 5만 명 이내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실제로 필드에서는 지금 5만 명이 아니라 뭐 몇백만, 몇천만 명을 맞췄잖아요. 그랬는데 몇천만, 뭐 심지어는 수억 명을 맞춰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화이자 3주보다는 좀 더 긴 게 좋고 모더나도 4주보다는 좀 더 긴 게 좋고 아스트라제네카도
12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각 국가들이 최근에 국가적인 상황에 맞게 화이자만 하더라도 어떤 나라는 1차, 2차 간격을 6주, 어떤 나라는 화이자만 하더라도 8주, 어떤 나라는 심지어 12주까지 막 이렇게 늘리는 국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다소 원래 화이자인 경우에 3주 간격을 이제 3주로 하겠다는 거. 모더나도 4주로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는 12주인데 4주로 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1차를 프라임이라 그러고 2차를 부스트라 그래서 1차에 면역이 이만큼 생기면 2차를 하게 되면 면역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넓으면 1차에 이렇게 생겼다가 2차에 이렇게 생겼다가 넓으면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그러는데 이제 간격이 넓을 때는 1차에 생겼던 게 줄어들었다가 2차에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은 줄어들었을 때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게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좀 땡기면 1차에 이만큼이고 2차는 아까만큼 높지는 않지만 2차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델타 변이나 이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전문가들도 이제 그런 견해를 당국에다가 이제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국이 백신 물량도 충분하고 지금은 확진 상황이 많은 상태에서 계속 횡보하니까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건대 다소 당기는 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해서 당기는 거기 때문에 첫째 하나는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거. 예. 두 번째, 안전성에 있어서도 원래 검증된 안전성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이제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플렉서블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건 설대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약간 당겼느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지금 방역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적인 백신 접종으로 방역 상황을 개선할 수 있으려면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체 인구 대비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상황을 개선하는데 백신 접종을 활용하기 위해서 2차 접종을 좀 빨리 앞당긴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빨리 지금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하는 방안들을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 완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백신 접종을 조금 2차를 앞당긴 것이니까 사실은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